빅볼드 뷰티풀에서는 자연과 인공의 대비를 원색의 대비로 표현하면서 동화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타임 동안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로맨스 편식쟁이인 주인장인데 이런 로맨스라면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빅볼드 뷰티풀입니다. David? David? So are we talking to each other now? Do you want to go on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Yes. In 1.5 miles, take the exit. What is that? It's my high school. Wait. What? You know, high school. It's okay. Nice to share this with someone. 당연히 빅볼드 뷰티풀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영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감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볼드 뷰티풀로 돌아온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감독들 중에 한 분이신 호고나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감독의 전작인 애프터 양 때부터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심야 영화로 영화관에 가서 보았는데 좀 늦게 보기도 하고 심야여서 그 관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집중이 잘 됐고 그 특유의 몽글몽글하고 기억을 다루는 섬세한 터치들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오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정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을 다 보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팬이 돼서 OTT로 다시 보고 원작이 되는 책도 찾았는데 잠시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애프터 양이 들어있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버전은 아직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버전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영어로 된 원서를 읽으면서 덕질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너무 애정하는 감독인데 애프터 양에서도 이번 한 잔인 빅볼드 뷰티풀과 마찬가지로 미장센이 정말 예쁩니다. 색을 정말 잘 써요. 애프터 양에서는 빛과 색의 바램 그리고 그런 몽환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잘 냈다면 빅볼드 뷰티풀에서는 자연과 인공의 대비를 원색의 대비로 표현하면서 동화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또한 극 중에 나타나는 비가 내리거나 햇빛이 드는 등 날씨를 통해서 바라본 인물의 심리 변화라든지 문을 넘고 넘어서 펼쳐지는 다른 장르의 이전이 놀라운 영화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오프닝에서 주인공인 데이빗이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차를 빌리고 내비게이션도 빌리는 그 컴퍼니가 있어요. 그곳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빛의 활용이 마치 연극과 같았고 대여 직원들의 대사나 표정들이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게임 튜토리얼을 세팅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만난 세라와 얘기를 나누는 외부 풍경도 정말 예뻤습니다. 그 뒤에 주차장에서 세라를 태우고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들을 넘어가면서 좋았던 기억부터 차근히 본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그 문들이 뜬금없는 자리에 굉장히 인위적이게 심지어 색도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비비드한 색깔로만 있는 것이 오히려 동화스럽고 판타지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각본대로라면 건물 자체가 있고 그 건물 속으로 주인공들이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더욱 이질감과 마법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문만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그 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장르가 약간씩 변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등대는 데이빗의 옛 추억으로서 여기서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부국제에서 배너로 사용하는 장면이 딱 이 장면이었는데요. 따뜻하면서 뭔가 뭉클한 감정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또한 세라의 추억으로 들어가는 문은 되게 낡았고 뭔가 뒷골목에서 볼 것 같은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적인 미술관이 나온 것도 신선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라가 인상 깊게 본 그림은 극이 진행되면서 데이빗과 세라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브제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뮤지컬 씬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빅볼드 뷰티풀을 봤는데 운이 좋아서 영화 끝나고 코고나다 감독님의 GV를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질문은 동화적으로 연출을 하게 대한 영감이라던가 왜 그런 연출을 했는지를 여쭤보았고 그 질문에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그 기법들을 좀 따왔다라고 하며 그런 동화적인 부분에서는 음악도 잘 쓰였는데 음악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히사이시 조가 도와줬다라고 저의 질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또 한 번 감사하고 정말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회자분께서 감독님에게 이 뮤지컬 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화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 코고나다 감독이 만든 영화와는 다르게 뮤지컬 장르를 시도한 제작 비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코고나다 감독이 감독은 했지만 대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각본을 감독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많은 부분을 바꿨기도 했지만 그대로 옮겨간 부분이 바로 뮤지컬 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 때문에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영화를 같이 만든 크루들이 뮤지컬 덕후여서 따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뮤지컬 넘버 3개를 연습을 하고 그 일주일은 감독님에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화 안에서 모든 그 뮤지컬 넘버를 넣을 수는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뮤지컬이라는 장면의 인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인공적인 게 원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영어권 출신이기에 아트피셜이 인공적인데 거기에서 아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면 진정성 있게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서 인공적인 것 안에 진실과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합니다. 전작인 애프터 양에서도 양만이 인공적인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진정성과 진실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빅볼드 뷰티풀의 뮤지컬 씬은 여타의 다른 영화들의 뮤지컬 씬과는 다르게 영화 안에서 정말 잘 녹아들어서 몰입이 잘 되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반부쯤에 나오는 문을 열었을 때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연극 무대 같은 씬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주인공들은 검은색 바탕에 최소한의 소품만 입고 마치 현대 연극과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경험하는데 이때 주인공들이 상상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이 마법적으로 변해서 주인공들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웠는데요. 그리고 이 빅볼드 뷰티풀의 음악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음악은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한 바로 히사이시 조가 참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비관에서 보고 싶을 정도로 풍부한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악의 활용을 보자면 히사이시 조가 참여한 다른 애니메이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자체가 그리고 감독이 애니메이션의 황산적이고 동화적인 부분을 많이 차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일 것 같고 그래서 이 빅볼드 뷰티풀이 더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타인 동안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자신의 에이전시에서 많은 작품을 추천했지만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과거의 나를 되짚어 보면서 미래의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라는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빗은 청소년기의 첫사랑의 실패로 혹은 아버지에 대한 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라는 엄마에 관한 일로 크게 상처를 받아서 사랑할 때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핍과 상처는 언뜻 봐서는 데이빗 중심이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세라로 약간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처음에 카센터에서 차를 빌린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고 운명인지 혹은 장난인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덥지 않게 헤어지고 GPS 내비게이션이 그 키키 휴게소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버거집에서 다시 한번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이빗이 세라를 자신의 차에 태우면서 여정을 떠납니다. 이때 연출을 보자면 두 사람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두 사람이 운명일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도착한 첫 번째 문이 앞에서 말했던 캐나다 등대입니다. 이곳에서 세라는 데이빗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장소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라의 차례죠. 그래피티가 있는 문을 지나고 열자마자 세라는 자주 갔던 미술관이 나왔습니다. 미술관 영업시간이 지났어도 뒷문으로 열어주던 빈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세라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서로의 좋은 과거를 체험한 데이빗과 세라는 차츰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은 데이빗의 고등학교 문이었고 앞에서 말한 그 뮤지컬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뮤지컬에서 남자 주인공이었던 데이빗은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했다가 대차게 까이죠.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곳을 빠져나온 이들은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가 본인들의 경험이 아닌 부모의 과거를 경험합니다. 세라는 엄마가 죽었을 때 당시의 병원에서 임종을 지켜보았고 데이빗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아빠가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같은 병원처럼 보이지만 시간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 뒤에서의 경험은 시간선은 다르지만 세라와 데이빗이 만나게 되면서 역설적이게 갖게 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곳에서 서로는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사이코 드라마 형식으로 치료를 받았고 안정이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으로 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려고 등산을 하게 되는데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환상적인 연출을 한 것인데 이 공간에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 비슷한 듯 닮은 자화상을 보고 상대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상처를 주기 싫어서 혼자였던 둘이 만나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입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나온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신의 옛 연인들이 나오고 헤어질 때의 장면을 재경험합니다. 이때 연출은 두 커플이 이렇게 따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합쳐져서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왜 이 둘이 사랑을 하지 않는지를 보고 보여주면서 진심을 말합니다. 그곳을 뒤로 한 채 한순간 느꼈던 둘의 사랑을 다시 의심하고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때 그 둘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슴이 튀어나와서 차에 치이게 되고 이 사슴의 내장이 또 뜨개질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 위트 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세라는 상처받기 전에 끝나자라고 하고 데이빗은 I see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해해 라면서 세라를 붙잡지만 세라는 완고히 마음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다시 키키 휴게소로 돌아와서 헤어지고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내비게이션이 집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가보니까 실제 그 집이 아니라 본인들이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세라는 이곳에서 12살이 된 자신이 되었고 자신이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을 재경험합니다. 엄마와 함께 매쉬드 포테이토를 먹으면서 영화 빅을 보는 것이죠. 세라는 이때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치유받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첫사랑에게 차이고 돌아온 날을 아빠가 됩니다. 이때 데이빗이 집으로 들어올 때 노래를 잘 들어오면 Family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빗은 가족에 관해서 나올 것이란 것을 노래로도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어린 자신의 방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아빠가 병원에서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너는 충분히 완벽해,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을 자신에게 하며 회복하게 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데이빗은 차를 반납하러 가고 카센터 에이전시는 이를 반겨주는데 이때 사실 차를 빌리려고 했던 사람은 따로 있고 우연히 세라가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이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는 직감을 합니다. 세라는 차를 반납하지 않고 여행을 최종 목적지를 데이빗으로 하며 그의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현실적이지만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함께 데이빗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때 주인공들의 옷을 보면 처음에는 세라가 요 파랑색, 데이빗이 빨강색 옷을 입고 시작했다면 끝부분에서는 세라가 빨강색, 데이빗이 파랑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감정을 원색의 옷을 통해서 보여준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데이빗과 세라는 모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 안의 세계로 은유되는 내면 혹은 그들의 과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결점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러한 결점은 과거를 혼자서 다시 경험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닌 함께 들어가서 다시 경험을 하고 극복을 하고 다시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도 깊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원인이지만 둘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듯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과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세라는 데이빗이 아니고 데이빗도 세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는 서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쌓았지만 자신들의 치부를 보였을 때 가볍게 이 관계를 회피하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화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서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라는 엄마의 집에서 데이빗은 어렸을 때 아빠가 되어서 일종의 심리치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된 뒤 드디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둘의 관계는 회복된 겁니다. 아름다운 미장센, 풍부한 음악, 그리고 애프터양 이후로 다시 코고나다와 함께한 콜린 페린, 그리고 주인장이 너무너무 애정하는 마고 로비 배우, 이 두 배우의 열연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사실 로맨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로맨스 편식쟁이인 주인장인데 이런 로맨스라면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애니메이션 형식을 많이 빌려와서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고 문 하나하나를
시간을 넘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너를 이해하며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영화 빅볼드 뷰티풀에 대한 한 줄 평은 색색의 문을 넘어가며 마주하는 순간 나를 치유하여 비로소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됨을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요즘은 정말 대댓글 다는 것과 구독자 수 오르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